구실 이야기 105회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개인 간 거래할 때 거래가액을 임의로 산정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할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요. 실무에서 비상장 주식이라 함은 첫째, KOTC 또는 온라인상에서 제3자 간에 거래되는 주식의 유형이 있고, 둘째, 1인 또는 소수의 가족, 지인들이 모여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설명한 사례는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거래는 친인척 아닌 주주 간 거래를 하는 것으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없다는 가정을 합니다. 사회생활하며 알게 된 갑, 을, 병, 삼인은 10년 전부터 마음이 맞아 3인을 주주로 하여 액면가액 5천원, 발행주식수 10,000주로 A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잘 키워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중 을은 주식을 매각할 생각을 하는데 보유한 주식을 갑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한 가격으로 협의하여 액면가액보다 조금 높게 주당 6천원에 넘기기로 합니다. 비상장 소규모 법인에서 아는 사람끼리 운영하던 법인의 주식을 넘기는데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생각하기 싫고 새법인이 뭐니 고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을은 갑에게 주식을 주당 6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만 하면 끝일까요?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 잘 봐주세요. 상증법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 문제가 있으므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A법인의 액면가액은 5천원이지만 현재 평가액이 주당 약 15,000원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평가액 주당 15,000원짜리 주식을 6천원에 양수하게 되니까 말씀드린 규정의 검토 대상입니다. 주당 9천원이나 저가 양수한 겁니다. 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증여는 부의 무상 이전이 핵심이므로 증여하는 사람인 증여자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증여받는 사람인 수중자는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을이 받았어야 할 금액은 15,000원입니다만 실제 받은 금액은 6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당 손해가 9천원 발생했습니다. 반면 갑이 받은 주식의 가치는 15,000원짜리인데 실제 지급한 대가는 6천원이니까 주당 9천원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종합하면 을의 손해만큼 갑이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그만큼 부의 이전이 있어 이를 증여로 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로 가족 등 법률상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말이죠. 이 규정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거래할 때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영상이니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A법인과 같은 형태의 주식은 어디서 거래되는 것도 아니니 거래 관행이란 것을 알기 어렵고 그로 인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판단이 애매하며 따라서 당연히 시가를 산정하지 못하니까 법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죠. 정당한 사유에 대한 다툼은 고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쌓여있는 수많은 관련 판례에서의 뜬구름 잡는 표현을 좀 빌자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닿지 않으시죠? 핵심은 갑과 을의 거래에서 주당 6천원에 산정한 거래 가격이 비슷한 업계, 비슷한 규모 등에 있는 제3자가 볼 때 그쯤이면 됐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제3자로 하여금 대충 한 10,000원쯤 되어 보이는데 6천원이면 너무 싸게 거래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을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국세청 시각에서 볼 때 특수관계 없는 사이라도 을이 손해보면서까지 갑과 거래하는 이유는 편법 증여 하려는가 보다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깊게 만들어 보면 사실 갑과 을의 경영권에 대한 사소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을이 보기에 지나온 시간의 배당 실적이 적었다는 불만, 현재의 사업에 대한 미래가치 불신 등 사유로 을이 주식을 팔고 싶어 한 것이라면 이는 다수의 판례를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맞는 설명이 아닐 수 있는데 개념 이해를 위해 사례를 들어보면 최소한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을이 파산 선고까지 받아 을의 재산이 강제 매각되는 정도의 매우 극단적인 상황까지 돼야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낮은 가격의 거래임을 판단할 때 시가는 무엇이 되는가? 대략 설명하면 당연히 거래되는 가격이 없으니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회사가 보유한 자산 부채,
과거 실적 등을 바탕으로 재평가를 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이를 많이 들어보셨을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종합하면 무턱대고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당사자 간에 친하니까 가격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셨을 테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짧게 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 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도 법인 사업자로 운영했다면 주주간 또는 특수한 게 없는 제3자 주주간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세법상 주당 평가액을 미리 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면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는 수수료가 높은 편인데 구체적인 산정 말고 대략적으로 지난 3개년치 재무제표 가지고만 현재 주당 가격을 비슷하게 산정해 볼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대략 산정한 주당 가액으로 예상 양도소득세, 매매대금의 준비 여력 등을 검토해보고 실행 여부를 결정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꼭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세법상 가격이 얼마인지 대략으로라도 알아보고 거래를 실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잠깐 벗어나서 한 가지만 참고해드리면 가업승계 등의 사유로 해당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검토해야 할 문제가 더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비상장 주식 거래는 세법에서의 증여 문제뿐만 아니라 형법상 배임 문제까지 검토해야 하는데 여기서 시가대로 거래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세법에서 정한 가액과 이외 법률에 의한 시가가 서로 다르게 산정될 수 있는 점 때문에 항상 문제인데요. 세법 외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배임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세법에서의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세법상 시가를 산정하게 되면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이슈가 존재한다는 점만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이는 보통 회계사분들이 진행하니까 규모가 좀 큰 가업승계 등을 고려한다면 경험 많은 회계사님들 상담을 진행하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임의가액으로 신고 후 세무서에서 검증할 때 세무서는 액면가가 얼마인지도 알고 누적된 자본 규모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나 액면가액 등 임의로 가격을 산정해서 거래하고 신고됐다면 우선 거래 가격의 근거를 물어보게 될 거고요. 만약 특수관계가 없으니 단순히 그렇게 거래했다고 소명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앞선 설명대로 판례에 의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증여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사소한 문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거래 규모가 적을지라도 미리 꼭 세법상 문제를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05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